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충 보는 영문법 8강 가정법 내용 가지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충 보는 영문법 시리즈를 제가 3년째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아직 완강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이 강의를 완강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은 못하더라도 성공하는 자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뚜벅뚜벅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챕터 8 조동사와 가정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법을 보시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예를 들자면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의 기본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많은 문법책들을 보시면 조동사와 가정법을 한 번에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조동사 가정법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구문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must, should, could, cannot, may 혹은 might가 나오고 지금 표현이 잘못 나왔는데 과거 분사가 아닙니다. have pp예요. have pp가 나오게 되면 must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cannot have pp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일단 mus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단정적 추측입니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다. 나는 내 지갑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식당에 놓고 왔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추측하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must have pp고요.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네 번째로 와보겠습니다. cannot have pp예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 추측입니다. 첫 번째 표현이 단정적, 긍정적인 추측이었다면 이 표현은 부정적 추측인 거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 He cannot have said, 그가 말했을 리가 없다. Such harsh words to you. 그러한 심한 말을 당신에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He's a nice guy. 그래서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에 대해 설명을 해봤고요. sh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하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All the rooms are occupied. 모든 방이 예약이 차 있다. We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우리는 예약을 했어야만 했다. Make a reservation이 수거죠. 예약하다. 우린 예약했어야만 했어. 근데 예약하지 않았어.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pp는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할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She could have traveled around Europe. 그녀는 유럽을 여행할 수도 있었는데 when she was in Paris, 파리에 있었을 때 but she had to return to Korea for a job interview. 하지만 그녀는 구직 인터뷰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ay have pp 혹은 might have pp는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뭐뭐 했을 텐데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되고요. Mom and Dad aren't here yet. 엄마와 아빠는 아직 여기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기차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놓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면 must have pp를 썼겠죠. 근데 놓쳤는지 놓치지 않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may have pp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may 자리에 might를 쓰셔도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may의 과거형이 might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may의 과거형으로 might가 쓰였다기보다는 추측의 확신 혹은 어떤 강도, 어느 정도로 강하게 추측하는지 정도의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차이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요 자리에
may를 쓸 자리에 might를 쓴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ight가 조금 더 약한 추측이라 보시면 되고 may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추측인데 거기까지 그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주 쓰이는 조동사 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표현들도 좀 여러 보이네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요 중2 때인가 중3 때 처음으로 배우는 문법이죠. 요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예요.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자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가 뭐냐면 had better 부정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had better 부정형은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일까요? had not better 동사 원형일까요? 그렇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had better 부정형은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에요. 요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학교 시험에 You had not better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You had not better라고 써놓고 You had not better go to bed라고 써놓고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주. 그래서 had better의 부정형은 이건 좀 써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어볼까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ad not better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걸까요? had better not입니까? had not better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헷갈리니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had 플러스 pp, 그러니까 과거 완료 구문에서 부정형을 만들 때 had not pp잖아요. 그쵸? hadn't pp형을 쓰잖아요. 과거 완료 구문을 쓸 때 그때 had와 요 had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문법 문제로 잡고 내는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 어떤 선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I would rather have orange mandarin chicken. 오렌지 맨더린이라고 잘 안 하고 텐저린이라고 하죠. 보통 귤은. 귤인데요. 나는 귤치킨 뭐 이런 게 있나요? 귤치킨을 차라리 더 먹고 싶다. 더 선호한다. 는 뉘앙스고요. I would rather A than B의 패턴으로 쓰죠. 나는 조슈와 함께 밖에 나가느니 집에 머물러 있겠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겠다. 는 패턴으로 would rather A than B가 사용이 됩니다. 가끔 모의고사 형사항지에 올리다 보면 요 than 다음에 그 자리에 going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would rather 구문에서는 A와 B의 형태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고 이때의 then은 전치사도 있지만 접속사 역할도 있기 때문에 then I go out with Josh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대신에 쓴 게 요 go기 때문에 동사 이렇게 맞춰주는 패턴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도 중학교 때 배웠던 패턴이죠. 앞에 비동사가 없고요.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나타낸다. He used to go to his grandparents' house during vacations. 그는 방학 동안에 자신의 조부모님 댁에 가곤 했다. 과거에 습관적으로 가곤 했다 라고 할 때 used to 동사 원형을 쓰죠. 그리고 비동사가 앞에 쓰게 되면 비동사 used to ing, 그러니까 동명사인 겁니다. 동명사가 쓰게 되면 뭐뭐한데 익숙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동사 used to인데
방금은 ing였죠?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되면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이곤 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앞에 비동사 없이 used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두 번째는 앞에 비동사 나오고 used to 쓰고 동명사 혹은 명사 써도 됩니다. 그냥 noun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이 used to 대신에 accustomed라는 표현 쓸 수도 있죠. 이 2번에서 accustomed to ing 혹은 명사. 그리고 세 번째로 be used to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형태가 지금 다 다릅니다. 이때는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 세 개의 차이를 묻는 문법 문제가 아직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원문이 used to 동사 원형인데 이 사이에 비동사 살짝 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상 잘못된 문장 고르시오. 뭐 문장을 고치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be used to ing인데 이 ing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죠. 의미가 바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맞는 표현이 사용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표현들을 미리 숙지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4번 보겠습니다. cannot help ing 동명사인 겁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비지스가 불렀었나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엘비스 프레슬리도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노래가 있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쌤이 노래 또 좋아하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도 있고요. cannot help but에서 이 help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cannot but 동사 원형이 되죠. 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고 표현이 하나가 빠졌는데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그래서 표현이 총 4개입니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4가지 표현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I cannot help feeling guilty about lying to my parents.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요, 우리 보통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온다면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가정해 볼까? 그게 가정이잖아요.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또 혼나겠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가정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사용되는 가정법에 사용되는 가정법은요. 실제로 뭔가를 가정하기 위해서 그 순수한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말하는 가정법은 현재나 과거 사건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전달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로 가정해보는 게 순수한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는 문장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 너한테 못 날아간다. 아쉽다. 아,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 그러니까 강조법이 가정법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강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문법인 거예요. 진짜 순수한 가정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후회, 유감, 아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가정법이다. 이거 아주 머릿속에 박아 넣으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정법 하면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 요 세 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일단 어순이 이렇고요. 구조를 보시면 하나의 if절과 하나의 주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if절, 요만큼이 또 주절, 요만큼이 if절, 요만큼이 주절. 여기가 if절, 여기가 주절입니다.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를 외우는 게 이 가정법 챕터의 한 8할이에요. 80%예요.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보통 문법책에 나와 있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함으로써 현재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내기 위한 문장인 겁니다. 그럼 볼까요? if 주어 과거동사, 가정법 과거에서는 과거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were를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were를 쓴 겁니다. If we were rich, 우리가 부자라면,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지금 이 문장에 묻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라면 we would buy a beautiful house.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살 텐데.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없다는 아쉬움이 묻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살 수 없다는 아쉬움. 그래서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기 위한 문장이 가정법 과거 문장인 거예요. 한 문장 더 볼까요? If I were to be a man, 내가 남자가 될 수 있다면 I would treat women with respect. 나는 여성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을 가지고 대할 텐데. 지금 필자는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가 된다면 하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요걸 되게 월투 가정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가정법 미래라고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그 소챕터를 만들어서 그 가정법 미래 파트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엔 지금 가정법 과거에 같이 나왔네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할 때는 were to 가정법, if절에 were to를 쓰거나 아니면 should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의미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나왔죠? 근데 아까 가정법은 현재나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후회, 유감, 아쉬움을 전달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회, 유감, 아쉬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수는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가 나와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d pp. If you had invited me, 만약에 네가 나를 초대했더라면, 과거에 초대 안 한 거예요. 과거 사실 반대니까. 초대 안 했는데 했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고 있는 문장인 겁니다. 했더라면 I would have come to the party. come은 pp형도 come이죠. come, came, come으로 변화를 하니까요. 나는 파티에 왔었을 텐데. 안 왔다는 거죠. 초대 안 한 것도 아쉽고 내가 파티에 못 간 것도 아쉽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혼합 가정은 뭐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혼합 가정까지는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과정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혼합 가정법의 구성을 보시면 if절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떼오죠. 요만큼이 요리 들어가고 주절을 보시면 혼합 가정의 주절을 보시면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얘는 가정법 과거에서 떼어서 요 자리에 쓴 겁니다. 근데 혼합가정법 잘 보시면 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뭐 now라든지 today라든지 이런 부사구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이 현재 시제 부사구가 나온 거고요.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그 못했다는 아쉬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뭐뭐일 텐데 이겁니다. 왜냐면 주절이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아쉬움을 주절을 또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못해가지고 현재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오늘. 내가 과거에 내가 어제 단어만 좀만 더 열심히 외웠더라면 이 시험 통과할 텐데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혼합 가정법인 거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열심히 일했더라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더라면 나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 현재에 대한 후회 유감을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f I had been nicer to my sister yesterday, 내가 어제 나의 누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she wouldn't be so upset now. 그녀는 지금 이렇게 열받아 있지 않을 텐데. 어제 누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가정법 패턴이고요. 만약에 학교 교과서 지문 혹은 모의고사 지문을 읽다가 이 가정법 패턴에 부합하는 문장이 중간에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 문장은 그냥 통으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장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의고사 때 이 혼합가정법에 어순이 뒤바뀐 문장을 물어보신 영어쌤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혼합가정법도 실제로 쓰긴 쓰는데 우리 고등 영어 과정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순이 바뀐 문법을 쓰기도 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문법도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에 if 절에는 if 주어 과거동사를 쓰고 요 주절에 혼합가정법의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f절의 사실이 현재 사실 혹은 일반적인 사실의 반대, 일반적인 사실이 곧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반대이고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 I were a genius, I could have solved the puzzle. 내가 천재라면 일반적인 사실에 비춰봤을 때 지금 내가 천재가 아니고 그때도 천재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쭉 천재가 아닌데 내가 천재라면 그 당시에 그 퍼즐을 풀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죠. 이런 식의 혼합가정법을 실제 영어에선 사용을 합니다. 탭스에서도 종종 출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혼합가정도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혼합가정이 나왔다 하면 고등 영어 과정에서는 대부분 if절은 주어 PP,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혼합가정이 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I wish 가정법,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이 있죠?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죠? I wish 가정법, 과거 혹은 과거 완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뭔가를 가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랬죠.
현재나 과거에 일어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후회, 유감, 아쉬움을 나타내기 위한 문법이라 그랬죠. I wish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wish는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의 뉘앙스냐면 아쉽다 정도의 뉘앙스예요. 아쉽다. 아, 아쉽다. 다음에 목적절 이끄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죠. 명사절에 대해. 아, 아쉽다. 내가 애완동물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 이거예요. 여기 왜 갖고 있지 않아서라고 해석했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 if절에 요 주어 과거 동사를 I wish 다음에 쓰게 되면 현재 반대의 아쉬움, 후의 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I wish I had a pet 하게 되면 지금 애완동물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게 되면 I'm sorry that I don't have a pet 이 되는 겁니다. 학교 서술형으로 실제로 이 가정법을 주고 이렇게 바꾸시오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도 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마찬가지로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 완료절에서 if절에 들어가 있던 주어 had pp를 똑 떼어다가 I wish 뒤에 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즉 과거에 일어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회나 유감, 아쉬움을 전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까 I wish가 뭐라 그랬죠? 아쉽다. 아, 아쉽다. 내가 lose one's temper 하게 되면 성질을 부리다 혹은 뭐 화를 내다 라는 뜻이죠. 내가 화를 내지 않지 않아서 아쉽다. 요즘 말이 어려워졌는데 내가 화를 내서 아쉽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장? lose one's temper가 화내다니까 화내지 않은 거에 대한 반대, 즉 화를 내서 아쉽다요. 아, 그때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I'm sorry that I lost my temper. 내가 화를 내서 유감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예문 하나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 아쉽다. 아, 내가 그 시험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못해서 아쉽다 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as if 가정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as if 가정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고요. 이 as if 대신에 as though를 쓰실 수도 있어요. as though 가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as if 혹은 as though가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시제는 마찬가지로 as if 다음에 우리 아까 I wish 가정법에서 했던 것처럼 as if 다음에 if 가정법 과거에 나왔던 if절의 주어 동사를 똑 떼와서 이 자리에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여기 있던 요 친구를 주어 과거 동사, 요 친구를 as if 가정법 절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요 부분을 주어 had pp를 as if 뒤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후의 유감이고 현재 사실의 유감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의 유감, 아쉬움이니까 마찬가지로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 그랬죠? My father treats me. 아버지는 나를 대우해 주신다. 내가 아기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아기가 아니다. 아기가 아닌데 아기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쓴 거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후의 유감, 아쉬움이니까 The girl talked. 그 소녀는 말했다. 마치 뭐처럼 그녀가 스페인에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스페인에 살지 않았는데 마치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의 시제를 잘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그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형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if절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아니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if절에서 if만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어 과거 동사 혹은 주어 헤드 pp의 형태를 I wish 뒤에 쓰거나 as if 뒤에 쓰는 게 포인트였죠. 여기서요, 이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에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as if 가정법부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My father treats me as if I were a baby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as if 가정법 과거잖아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 즉 현재 아기가 아닌데 현재 아기인 것처럼 이란 의미라 그랬죠? 그게 가정법 과거의 의미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런데요, 여기서 treats가 아니라 만약에 원문이 treats가 아니라 treated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골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talked 이 자리에 talked가 아니라 그냥 talks면 어떨까요? talked가 아니라 talks라면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힌트는요, 책에 나와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 주절과 같은 시제. 이게 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절과 같은 시제가 이 문장에서 말하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보다 앞선 시제가 이 문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라는 겁니다. 요즘 말이 어려워졌는데 이 문장 말고 우리 이런 문장 한번 보자고요. 이런 문장 파란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He talks as if he were a doctor.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doctor. He talked as if he were a doctor. He talked as if he had been a doctor.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영어에 12시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현재형과 과거형 말고 다른 게 오면 어쩌지?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과거 완료 진행 혹은 뭐 미래 완료 진행 같은 게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 자리는 현재형하고 과거형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문장은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아까 가정법 과거는 여기서 현재가 그 문장의 주절이라 그랬잖아요. 현재가 곧 주절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문장의 주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는 말한다.
그가 의사인 것처럼. 그 여기서 말하는 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주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주절을 봐서 그 주절이 곧 현재라는 거예요. 요 시점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면 1번 문장이 요거고 2번 문장이 요거 3번 문장 4번 문장 3번 문장 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뭐처럼 그가 의사였던 거예요? 아니죠. 인 것처럼 말했습니다요. 요거를 우리 요 컨티뉴엄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그는 말한다.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리고 그 현재란 주절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시점과 의사가 아닌 시점이 같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말하네. 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2번 문장 볼까요? He talks. 그는 말합니다. 그럼 말하는 시점은 이 시점인 거죠. As if 마치 뭐처럼 he had been a doctor. 지금 as if 다음에 주어 had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 그랬죠. 근데 그 기준이 주절이라 그랬습니다. 주절보다 과거 시점 사실의 반대인 거예요. 주절이 현재고 주절이 현재 말하는 시점은 현재인데 이 현재보다 이전 시점에 과거가 되겠죠. 현재보다 이전 시점의 의사였던 것처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완전 자기가 옛날에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말하네. 그게 바로 2번 문장인 거죠. 야, 자기가 의사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 이게 2번 문장이에요. 3번부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He talked. 그는 말했습니다. 말한 시점은 지금 과거죠? talked 한 시점은 과거입니다. 말했는데 as if 마치 뭐처럼 he were a doctor. 지금 as if 절의 시제가 뭐죠? 가정법 과거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 그랬는데 그 현재라고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절의 시제를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니까 이 종속절은 주절의 시제가 종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이 3번 문장의 주절 시제, 즉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말했다 인 거죠. 말한 시점도 과거인 거고 이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의 현재는 말한 시점에서의 현재는 그 말한 당시의 현재는 과거니까 그 말한 시점의 의사가 아니었는데 의사인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재 사실의 반대, 즉 여기서 말하는 현재가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었던 시점도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야, 저 사람 자기가 꼭 의사인 것처럼 말하대. 이겁니다. 의사가 말한 시점에 아니었는데 그 시점에 의사인 것처럼 속였다는 뜻이에요. 4번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시점은 과거죠. 그는 말했어요. As if 뭐처럼 he had been a doctor. 지금 as if 절의 시제가 어떻게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요 과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보다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복문이니까. 복문에서 종속절은 언제나 주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절을 기준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는 요 시점보다 과거. 얘는 지금 이미 과거지만 얘보다 더 이전 시점에 의사였던 것처럼 말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그가 말한 시점은 과거이지만 자신이 말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라고 하죠.
더 이전 시점에 자신이 의사였던 것처럼 말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옛날에 의사였던 것처럼 말했어, 그 사람. 이 문장이 4번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과거 개념까지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요 문장의 의미, 요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wish 가정법으로 와도 똑같거든요. 보통은 문법 책에서 I wish 가정법, I wish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와 I wish 주어 had pp,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 wish를 wished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wished로 바꾸고 얘를 wished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한번 좀 적어볼까요? 헷갈리니까. I wish I were rich. 좀 슬픈 문장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문장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I wish I were rich 하게 되면 I wish가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안타깝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나는 안타깝다.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안타까운 시점과 부자가 아닌 시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안타까운 시점, 현재, 부자가 아닌 시점도 현재인 겁니다. 근데 그 현재 사실의 반대는 주절 시점이 곧 현재라 그랬죠? 2번 문장 I wish I had been rich. 안타깝다. 안타까운 시점 현재 I had been rich. 내가 과거에 부자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잖아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I wish 절에 그 종속절에 시제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후회나 유감 한탄이라 그랬죠? 근데 그 과거가 주절 시점보다 과거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시점은 현재,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던 시점은 요 시점이 되는 거죠. 내가 부자였다면 참 좋을 텐데가 2번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요. I wished I were rich. 가정법 과거죠?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주절 시점이라 그랬죠. 주절 시점이 과거니까 내가 안타까웠던 시점은 과거. 난 안타까웠다.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안타까웠다. 가 3번 문장의 해석이에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가 3번 문장입니다. 4번 문장이요. 난 안타까웠다. 안타까웠던 시점 과거. I had been rich.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주절 시점보다 과거 사실. 주절 시점보다 과거면 대거거죠. 주절 시점보다 과거의 이해보다 과거 사실의 반대에 대한 한탄 후의 유감이죠. 나는 안타까웠다. 내가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어서 안타까웠다. 가 4번 문장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도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그 복문이기 때문에 이런 전후 관계가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 복습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직설법 볼까요? 직설법 플러스 otherwise 가정법.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여기서 otherwise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렇지 않았다면이죠. 않다면은 가정법 과거일 때고 않았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일 겁니다.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요. 직설법은 그냥 일반적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I'm busy. 나 바쁘다. 그렇지 않다면 너를 도와주겠지 내가. 나 지금 바빠서 지금 너 못 도와줘.
라는 문장을 가정법, otherwise 플러스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사실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이겠죠. If he hadn't worked hard가 otherwise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미예요. He would have failed. 그는 실패했었을 텐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의 유감, 반대를 가정하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7번의 but for 가정법, without 가정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문장 읽으시다가 이 but for나 without 가정법이 포함된 문장 보이시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장 통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but for나 without 명사가 어떻게 가정법인지 아느냐. 주절을 보시면요. 가정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 그리고 그 문장이 앞부분에 without이나 but for가 있다면 이때 but for나 without은요. if it were not for 혹은 if를 생략하고 were와 it과 which를 바꾼 if의 생략 도치 나오는데 지금 벌써 먼저 적용을 한 거죠. if 생략하고 it과 were, which를 바꾸게 되면 were it not for가 되겠죠. 여기서 for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연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영역인 거고 우리들은 이 패턴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가정법으로 사용이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r it not for 혹은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에 사용되는 표현이고 뭐뭐가 없다면이란 의미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it not for 대신에 without 혹은 but for를 쓸 수 있다. Bu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똑같이 but for 혹은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주절에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리고 have, pp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but for 명사 혹은 without 명사가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had it not been for 대신에 사용이 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읽다 보면 이 표현 들어가 있는 문장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요 if it had not been for의 형태로 잘 안 쓰고 if를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의 형태로 정말 많이 써요. 요거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를 갖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실패했었을 것이다. 근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인 거죠. 8번의 if의 생략과 도치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if절의 동사가 were 그리고 had, pp, should인 경우에는 잘 보시면요. if절의 동사가 were인 경우는 가정법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법 과거일 때 비동사 대신에 were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if절의 동사가 had, pp나 should인 경우 had,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이 친구는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should인 경우는 가정법 미래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그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정법 과거에서는 동사 자리에 동사의 과거형을 쓸 수 있잖아요. if you lived here 그가 여기 산다면 이라고 할 때 그냥 일반 동사는 과거형을 쓰는데 were라고 지금 한정을 지었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에서 if 가정법 과거에서 if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은 비동사가 쓰였을 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가 if절의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if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if절의 동사가 were일 때만 if 생략하고 도치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If I were younger, 내가 더 어리다면을 or I young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다. 뭐 if he lived here, 그가 여기 산다면 이럴 때는 lived he here 이렇게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 가정법 미래, should가 사용된 가정법 미래의 경우는 if를 생략을 하고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뭐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이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Had I realized he was in trouble. 그가 곤경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이겠죠. I could have helped him. 나는 그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기출 포인트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조동사 플러스 해피피. 얘는 의미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법에서 나온 그 문장 패턴이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일반적인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지 아니면 과거에 후에 유감 등을 나타내는 조동사 플러스 해피피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문맥을 잘 해석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의 should 생략 있죠? 요거를 제가 영문과 다닐 때 영어학부에서 영어 원서에는 뭐라 부르냐면요. subjunctive라 불러요. subjunctive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냥 가정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어민들도 그냥 subjunctive라 부르나 봐요. 요 문법 자체를. 요구, 주장, 제안 등을 나타내는 동사로 목적으로 쓰인 대절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면 대절의 동사를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쓴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겁니다.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표기가 되어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그러니까 should가 떡하니 보이면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지 이게 파악이 가능한데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뭐 영국 영어는 좀 생략을 덜하고 미국 영어는 더 생략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을 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대절 그 다음에 주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어가 만약에 he면 h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should가 생략되면 그런 포인트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낚이는 학생들이 많이 낚이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he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인데 앞에 있는 요 동사들이 과거형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 시제일치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시제일치 규칙을 갑자기 대입을 시켜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His parents insist. 그의 부모님은 주장한다 데디야라고. He see a counselor as soon as possible. 그가 가능한 한 빨리 상담자를 만나보아야 한다고. 지금 뭐뭐 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 당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되셨죠? The critic recommended. 그 비평가는 추천했습니다. The moviegoers.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요 should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not see가 나온 겁니다. should not see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보면 안 된다고 추천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한다고 추천했다. The disappointing sequel. sequel은 영화의 후속편을 얘기합니다. 실망스러운 후속편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추천했다. 전편은 prequel이라고 하고요. 후속편은 sequel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위의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당위, 당연하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당위라고 해요. 의무, 당위랑 의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의무도 뭐뭐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을 이제 의무라고 하죠.
They strongly insisted. 그들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The meeting, 회의가 postponed.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니까 요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recommend, insist 이런 동사들이 당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다.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문법책 찾아보시면요.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안, 명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안, 명령.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장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고, 주장, 소망이 빠졌네요. 요구, 제안, 명령. 이거 지금 결정까지 나왔는데 디사이드는 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동사들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 동사 다음에 대절을 취할 때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성적 판단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나온 그 문장 구조에서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hat 할 때 그 대절 있죠? 그 대절에도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용사들 다음에는 important 있네요. 대절이 나올 때 가져진적 구문이라 할지라도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형용사들도요. 당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형용사들이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뭐뭐 해야 한다는 사실이 긴급하다. 뭐 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 좀 약간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대절의 내용이 그냥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 당위성이를 지웁시다. 좀 이상합니다. 대절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에는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를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춰 쓴다. 다시 말해서 should를 쓰지 않고 그냥 시제일치, 수일치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가 insist일 때하고 suggest일 때. 다른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sugge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제안하다가 있고 제안하다, 암시하다, 혹은 뭐 시사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하다로 쓰일 때는 should가 생략입니다.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He suggested that he watch the movie. He watch 이렇게 썼죠. 제안이니까 should 생략입니다. 근데 암시하다. suggest가 우리 수능에 나오면 암시하다로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한 100번 중에 한 97번은 암시하다예요. 그래서 should가 반드시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should를 쓰지 않고 그냥 시제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능에 나오는 대부분의 suggest가 들어간 문장들은요. 요 insist라는 동사가 좀 골 때리는데 insist는 주장하다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의 논리성 때문에 좀 발생하게 된 현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우리 아까 insist는 부모님이 대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죠. 걔 빨리 상담원 만나봐야겠다. 상담자 만나봐야겠다. 뭐뭐 해야 한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좀 적어보면 insist가 첫 번째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뭐뭐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 예문은 우리가 여기서 봤고요. 여기 나온 예문이 1번 예문인 거고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뭐뭐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은요. 지금 현상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주장이에요. 당위성이 아니라. 이럴 때는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의미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1번 should 생략인 거고, 현상에 대한 주장이면 should 생략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시제일치 해준다. 여기 나온 예문이 그렇습니다. Many witness, 많은 그 목격자들이 데디아라고 주장했습니다. witnesses가 돼야 되는데 지금 es가 빠졌네요.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데디아라고. The accident, 사고가 건널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시점은 과거고 그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주장인 거죠.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시제를 쓴 거죠. 주장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사고가 일어난 거니까 had 플러스 pp로 과거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한 문장 더 볼까요? He insisted that he, insist만 보고 그냥 he 다음에 동사 원형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He insisted that he, C냐 써냐 문맥을 봐야 되겠죠? The man hanging around the house, 그 남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겠죠? 뭐뭐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주장이니까 여기서도 should 생략이 아니라 그 문장에 맞는 시제에 맞는 썰을 고르면 되는 거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후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bert is not used to,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거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과 ing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의미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로버트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로버트가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living이 맞겠죠. He cleared his plate. 그는 자신의 접시를 비웠다. He must have been hungry겠죠. 접시를 비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이야기니까 must have pp,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가 돼야 되겠습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이죠. behave, 얘는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네요. I'm late for work. 나는 직장에 늦었습니다. The bus should have arrived. 직장에 늦었는데 버스가 도착했어야만 했다. 근데 도착 안 했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should have arrived 20 minutes ago가 답이 되겠죠. cannot help ing죠. 이 친구도 해석 안 해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If we win Asia, 우리가 아시아를 쟁취할 수 있다면 조건절에서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will 쓰지 않죠? 7번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 intended that,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데디아가 의도되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It was intended that이요. 뉴턴은 carry on 하면 이어받다, 계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running the family farm, 가족 농장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이 당위잖아요. 의미가. 해야만 한다고 원래 의도되었습니다. 원래 가족 농장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당위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should를 선택해야 된다. 7번 좀 어려웠네요. When you will arrive here, when you arrive here.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arrive가 답이고요. 여기 도착하게 되면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처럼. This finding, 이 연구 결과는 데디아를,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뭐 하라고 제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suggest가 나오면 암시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아니라 그냥 맞는 시제와 수에 맞는 동사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뭘 암시하냐면 이름들이 개인적 성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뭐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가 아니죠. 제안한다가 아니죠. 10번 보겠습니다. I was shocked to learn. 저는 데디아를 알게 되어서 충격 먹었습니다. My mother
얘는 시제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농구 팀에서 어떠한 팀에 속해 있는 이란 뜻을 가는 전치사죠. star player 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 먹은 시점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네요. 얘는 시제 문제 같은데 지금 가정법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가정법이면 가정법만 쭉 고르게 되니까 좀 답을 좀 쉽게 고르게 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섞여 있으면 좋아요. I recommended 저는 추천했습니다. he go겠죠. recommend니까 대절 다음에 should 생략이니까 여기 that 생략되어 있고 he should go to see a dentist. 그거가 답이 되겠고요. If they had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네요. I would have advised them. 나는 그들에게 조언했었을 텐데. 답은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었습니다. If you saw someone drop money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 돈을 떨어뜨리는 걸 본다면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 원형 나왔고요. 시제는 입절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가정법 조동사 woul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give it back to him or her? 그 또는 그분에게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인 거고요. 14번 문장 같은 구조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는데 문장의 시작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you 했다 아닙니다. 컴마하고 또 새로운 문장, 주절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 구조 좀 이상하다. 이 친구 가정법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빨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절에 you would have done better. 가정법 주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정법 if절일 확률이 큰 거죠. 근데 if가 없죠. 근데 우린 배웠죠. if가 생략될 수 있다는 규칙을. if 생략하게 되면 주어와 첫 번째 동사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had you known the tests would be today. 여기 known 다음에 that 생략되어 있네요. 시험이 오늘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는 의미입니다. If she were to 가정법이죠. choose another career.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she would be a doctor겠죠. 가정법 were to 가정법이라고 저는 그냥 부르는데 가정법 미래편에 나오는 문법책도 있고요. 근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따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문법책도 있습니다. 16번이요. I wish 가정법 써야 되죠? I wish I were abl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깝다 라는 의미죠. But I'm broke too. 하지만 나도 broke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파산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But I'm broke. 하지만 나도 파산했어. 슬픈 문장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8강 가정법 내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대충 보는 영문법이니까 대충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은 다 짚어가면서 대충 봐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답지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 물어보실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학원쌤이나 학교쌤이 있으시다면 꼭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 가정법 편도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마음에 찍어봤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문법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